안녕하세요, 주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서양의 에트루리아 보물들 그리고 그리스 신석기 시대 보물들도 관람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보물 중에서도 독보적인 아우라가 있고 몇몇은 귀엽기까지 한 울산 방구대 암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어요. 에트루리아 보물, 그리스 보물, 우리나라 신석기 보물 방구대 암각화 영상, 이렇게 3개의 영상을 하나의 엿보기 시리즈로 생각하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용산에 있는 중앙박물관 전시실에 가면 가장 먼저 선사고대관이 보이는데요. 입구 벽면에 탑본을 떠서 재제작한 울산 방구대 암각화 이미지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암각화를 보고 전시실로 들어가는 구조예요. 전시실에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고조, 선 유물들이 있어요. 신석기 시대시를 보았습니다. 암각화를 새긴 선조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신석기인들이 탔던 배 발굴 장면 영상, 고래뼈, 사슴뼈를 만든 작살과도 같은 다양한 유물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어요. 울산 방구대 암각화에는 10m 너비, 4m 높이 수직의 암벽에 새겨진 60마리가 넘는 고래들, 인물상들, 호랑이, 표범, 멧돼지와 같은 다양한 육지 동물들도 새겨져 있습니다. 고래 옆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도 있던데요.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향유 고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미 선조들이 10톤이 넘는 고래를 잡는 기술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드네요. 7000년 전 것입니다. 방구대 암각화는 서울에서 차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바닷가는 아니고요. 내륙으로 조금 들어오네요. 서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 입구예요. 정자도 있고 남산 타워도 보이네요. 전시장 천정이 높아 참 좋아요. 건물 천정이 높은 곳에 있으면 창의력도 높아진다죠. 자주 들르시면 좋겠네요. 선사고대관 입구 바로 안쪽에 방구대 암각화 이미지가 있어요. 실제 너비와 높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육안으로 암각화를 직접 보는 것보다 더 쉽게 고래와 동물 그리고 인물들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새끼를 등에 얹고 헤엄치는 고래. 고래 새끼는 호흡량이 짧아 어미가 등에 데리고 다니죠. 귀엽죠. 무리를 지어다니며 물을 뿜고 있는 고래들, 줄무늬 고래, 다양한 고래들, 그리고 호랑이 뒤에 있는 표범.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까지는 호랑이가 많았죠. 멧돼지도 보입니다. 그 외 사슴 등도 있어요. 사람이 고래 옆에 서 있는 모습이죠. 고래를 잡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리와 손을 벌리고 있는 인물, 가면 형태의 두상 등 다양한 인물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고래를 잡아 구획을 나눈 모습도 있습니다. 현대에도 유사한 구획 나누는 방법이 사용된답니다. 신석기실에서는 이런 재미있는 그림들을 바위에 새겨놓은 신석기인들의 유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고 농사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사슴이 새겨진 토기, 멧돼지가 새겨진 토기, 그리고 동물 뼈도 보입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빙하가 녹으면서 내륙 깊숙이 바닷물이 들어오고 강이 생겨났고요. 신석기인들은 자원이 풍부한 강가와 바닷가에 생활하면서 고기잡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 작살과 이음 낚시를 사용해 고래, 상어 등 바닷동물과 큰 물고기를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물망이 있고요. 그물이 찍힌 도기도 보이고 작살이 찍힌 고래 뼈도 보이네요. 신석기인들은 부족한 자원을 주변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서 얻었고요. 일본 열도하고 중국 동북 지역, 러시아 연해주 등 먼 지역 간에도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현무와 말갱이가 들어간 토기가 보이죠? 조개무지는 신석기인들이 먹고 버린 조개 껍질들이 쌓여 만들어진 일종의 쓰레기장이에요. 조개무지에는 동물과 물고기 뼈들이 잘 남아있어요. 바닷가 신석기인이 머리뼈에서 보이는 웨이도골증은 잠수 작업으로 인해 생기는 변형으로 현대의 해녀에게도 발견이 됩니다. 2004년도에 경남 창녕 비복리에서 신석기인들 것으로 보이는 배가 발굴되었습니다. 방구대 암각화에 있는 배와 형태가 같아요. 토기는 1만 년 전 인간이 진흙을 구우면 단단해진다는 화학적 변화를 깨닫고 만든 최초의 발명품이에요. 토기는 흙으로 빚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죠. 끓이고 데치고 삶는 등 다양한 조리 방법이 간편해져 먹을 수 있는 재료가 많아졌고 보관 운반은 이전보다 훨씬 손쉬워졌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식생활이 안정적으로 되면서 사람들은 한 곳에 비교적 오래 머물며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다리를 굽혀 묻은 인골이에요. 키 160cm, 전후 40대 남성이고요. 발견 당시 두 팔은 X자 모양이었고 두 팔에 조개로 만든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신석기인들은 주거니를 치장하고 톡이 석기 등 필요한 물건을 무덤 안에 넣었습니다. 무덤은 죽음에 대한 신석기인들의 정신세계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예요. 고래는 지금도 잡기 힘들다는데 어떻게 7,000년도 전에 살았던 선조들은 고래를 잡았을까요? 사슴뼈로 된 작살이 꽂힌 고래뼈가 그들이 고래를 잡았다는 증거물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분들 같지 않나요? 암과 칼을 그린 신석기인들도 바닷가에 살면서 조금 먼 이곳에 와서 암과 칼을 만든 것 같아요. 수직절벽의 상단에는 마치 모자챙처럼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 비와 눈이 암과 화 부분에 닿지 않게 해주어 7,000년 동안이나 잘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천혜의 지역이었거든요. 신석기인들도 과학적으로는 생각을 못했어도 위를 보니 안전할 것 같아 무가 하면서 제작했을 것 같네요. 지난 영상 중에서 서산마의 삼존불상도 1000년 이상 보존이 가능했던 이유는 상단의 처마같이 돌출된 바위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산마의 삼존불상은 국보 제84호이고 방구대 암각화는 국보 제285호입니다. 방구대 암각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은 점이 있거나 틀린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구독자분이 99명이던데요. 제가 아직 온라인상에서 댓글 대화를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이미 카톡이나 이메일, 블로그 같은 비신체적인 소통이 일상화되어 있고 점점 동영상 매체인 유튜브가 앞으로는 대중적인 소통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하다네요. 동참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껏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